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 실무종합 암기사항 정리 제3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론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강론의 141번은 직접 보시고 오죠. 자, 이쪽은. 자, 142번과 143번이 있는데, 이것은 가끔 이제, 이론의 구분을 묻는 문제 나옵니다. 자, 사회구조이론과 먼저 사회과정이론을 구분하는 거죠. 둘 다 물론 사회학적 범죄학에 속하는 것인데, 강조점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조든 과정이든 외워두시는데, 일단 과정이론을 보시는 게 좀 더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사회통제, 그 다음 낙인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자, 학습은 이제 차별이 들어갑니다. 차별적 접촉, 동일시 강화, 그 중화기술에 속하고, 사회통제는 견제, 동조선 전념, 사회유대론이 있죠. 오늘도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이제 뭐 학자든가 또는 이론적인 어떤 뉘앙스를 묻는 그런 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사회구조이론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죠? 각각의 키워드 정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정이론은 사회학습이론 쪽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접촉에서 쉐도랜드, 차별적 동일시에서 글레이즐 있죠. 글. 자, 이것은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 유치하지만 두 문제를 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할 때 동, 그리고 글레이즈 할 때 글, 동글이 하면 돼요. 동글이. 나중에 시험장 가면 동글이가 뭔지 몰라도 그죠? 일단 문제 보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강화되는 거죠. 강화. 강화는 B에서 A로 갑니다. B에서 A로 갔으니까 강화되었죠. 그래서 BA. 굳이 학자 이름 몰라도 그죠? 이것만 알면 뭐 객관식 문제는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좀 더 이제 추가한다면 동일시는 그 주인공, 뭐 소설이나 만화의 주인공, 또는 영화의 주인공과 동일시 되는 거죠. 강화는 이제 처벌이나 칭찬에 의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거나 또는 칭찬이 있으면 그죠? 자, 거기에 점점 강화되는 것이에요. 중화기술 이론은 자, 많이 여러분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중화기술의 5가지 기법은 뭐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부시하고 보죠. 자, 중화기술은 뭔지 합리화시키는 것 간단히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럼 견제 있죠. 견제는 누가 견제하느냐? 좋은 자가 견제합니다. 누가 견제한다? 좋은 자. 이것이고, 동조성 전념은 이때 전념은 집중된다는 것이에요. 집중. 어느 기운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로 기우느냐, 그것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말해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죠?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려고 하죠. 굳이 뭐 처음 보는데 그죠? 야, 한번 싸워보자. 저놈 문제 있다 이렇게 그죠? 자,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인관계로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동조성이 강할수록 범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각자의 이제 학자 이름인데 견제문이 있죠. 레크레스 있습니다. 레크레스. 자, 레크레스. 자, 이거는 뭐 한번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레크레스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뭐 밑에 브라이얼과 플리비언이 있죠. 자, 이 사람은 굳이 안 외워도 그죠? 자, 잘 모르면 이 사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펄스 또는 헤르신데 이 사회 유대이론은 자, 일단 개념은 뭐 크게 읽지 않죠. 유대를 강조합니다. 유대. 그리고 유대를 강화시킨 요인 있죠. 자, 이것이 과거에 이제 경관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착, 관여, 신년 참여인데 이것은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아니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낙인 이론은 자, 크게 두 명의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잘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몬 같은 경우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이탈을 나눠서 그죠? 1차적 이탈이 2차적 이탈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낙인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운바움은 악의 극화를 강조했는데 자, 여기도 뭐 일단 공부하신 분은 문제 없을 거고 공부 안 하신 분은 자, 이름 정도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당장 뭘 하기에는 좀 그죠? 부담 있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에 현대적 범죄 예방위원 해가지고 있죠. 자, 아까 위에서 본 이제 구조론이나 과정이론은 왜 범죄를 하냐 그런 문제고, 144번은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자,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환경 범죄, 그 다음에 상황적, 집합효율성, 깨진 일창 4개 있고, 자, 환경 범죄는 그다지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얘는 범죄 환경에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그게 CPT와 방어 공간 이론이 이게 속합니다. 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범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불이익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높여가지고 범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위험이나 어려움을 높이고, 그죠? 높여서 범죄를 막자는 것인데, 자, 여기는 비판이 바로 전이 효과와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비판은 상황적 범죄 방향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상활동 이론 조금 나오는데, 자, 여기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학자 이름 하나 기억합니다. 자, 클라크 있죠, 클라크. 자, 이건 시계와 비슷하죠, 시계. 클라크죠. 예, 그래서 합리적이다. 자, 시계. 이렇게 해서 연결했어요. 합리적이다, 시계. 자, 그리고 활동 이론은 호행과 패션인데, 자, 여기도 첫자 따서 코펠 이렇게 외웁니다. 코펠. 자, 우리가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 코펠이 있으면 편합니다. 편합니다.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코펠. 합리적인 것은 시계, 그죠? 클라크입니다. 자, 이거 집합 효율성인데, 여기는 사회문제란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 것이에요. 적극적 개입. 자, 그런데 이런 적극적 개입은 공식적 기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사회통제 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진 일창 이론은 뭐 각자 읽어두세요. 이렇게 해서 현대적 범죄방 이론을 봤습니다. 자, CPT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은 이제 암기상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 기본 원리와 각각의 키워드 있죠. 이것을 잘 봐주시면 문제에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암기사항인데, 일상활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범죄 발생의 3요소. 자, 범죄자, 대상, 감시의 부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범죄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범죄 현장에 누가 있다? 범죄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자, 점을죄라면 재산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뭐, 강간이나 이런 죄라면 대상, 자, 강간의 대상이 있겠죠. 대상. 그리고 주위에 보호자가 없습니다. 감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 컷 딱 찍으면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 피바 모델 있죠. 4개. 이것은 뭐 두 문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용, 접, 가치 이렇게 해서 용접, 가치 외워둡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직접 보시면 되고, 자, 147번 경비업인데 여기는 암기할 것이 제법 있습니다. 일단 경비업 유형 5가지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시 특기 5개 외워두시고, 물론 내년 2월달 되면 1개가 더 추가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성진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5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허가 유효기한인데 그래서 5년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물론 시도청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비 인력의 직접 고용 금지가 있는데 이것은 집단 민원 현장에 적용됩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은 밑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20명, 20명 이상 배치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는 직접 고용 못하고, 자, 반드시 그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직 폭력배가 개입되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직접 고용을 막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뭐가 있는지 자, 읽어두면 됩니다. 자, 노동쟁이, 뭐, 자, 정비사업 이렇게 읽어주시면 기억날 것이고, 하나 외울 것은 답입니다. 100명 이상의, 자, 100명 이상. 자, 100명 이상에 뭐가 필요한지는 직접 기본서 한번 보세요. 그죠? 네. 자, 기본서 한번 봐야 됩니다. 보시고, 외우는 것은 100명 이상 외워둡니다. 자, 다음, 경비 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의 객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다루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논점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시험은 중요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일단, 성지시험에서는 실무집에 다루는 내용들은 안 볼 수는 좀 없죠. 나중에 이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시험장에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는 결정하시고 오죠. 일단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자, 각각 읽어두는데, 이것도 뭐 크게 외울 건 아니고 보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보죠. 위만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0분 특수경비임이죠. 자, 여기 나이가 상한선도 있습니다. 60세 이쪽이죠. 자, 위에는 일반 경비원은 없죠. 자, 그리고 4번에서 금고 이상에 나옵니다. 금고 이상에. 자, 여기는 집행유예고 위에 일반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은 선고유예입니다. 아무래도 특수경비원이니까 요건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좀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다한 몇 개 있습니다. 자, 151번 경비업 허가의 취소인데, 자, 3번, 4번 읽어주시고 4번에 그죠? 자, 필요하시면 암기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거나 또는 1년 이상 계속 휴업한때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업체는 만들었는데 아무 실적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죠. 뭔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허가 받을 때는 그죠, 뭐 시설 경비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대한 변경 신청 없이 다른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소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 또는 영업 정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사람 모델 있죠. 그래서 사람 모델이 뭔지는 일단 기억하시고 그죠. 보통 쉽게 나오면, 자, 앞에 이제 순서 묻습니다. 이게 순서니까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있죠. 좀 힘드시겠지만 영어까지 보시면 그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은 각각의 내용에 키워드 정도 받습니다. 이런 것 받으면 쉽게 낸다면 앞에 있는 이 이름 가지고 그죠, 순서가 뭐냐 물을 수 있고, 조금 어렵게 내면 뒤에는 내용만 주는 것이에요. 내용. 자,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 154번 지역경찰 규칙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채용에서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55번은 뭐냐면, 지역경찰 규칙에서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 그럼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있고, 경찰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이제 지역경찰에 관한 것이니까 주무부서는 시도청이죠. 그래서 시도청에서 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하는 게 3개 있어요. 요거 3개. 그래서 혹시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그죠, 자, 누가 뭘 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치안센터 관할구의 크기, 그리고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이죠. 아주 지역적이죠. 그죠? 이것은 서장이 합니다. 자, 그리고 딱 하나 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역경찰 교육의 세부 기준 있죠. 기준. 이 기준은 청장이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156번은 직접 보시고, 157번, 자, 8번. 자, 7번은 뭐 넘어가죠. 그죠? 7번은 직접 봐도 충분할 겁니다. 자, 8번 보시면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법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치안종합 상황실 있죠. 자, 112 상황실은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자 정보를 목적에 이용하죠. 이용하면 5년 5천이 제공됩니다. 처벌이죠. 5년 5천. 제했습니다. 목적에 사용 5년 5천. 자, 그리고 이제 500, 300, 100인데 거짓 신고. 자, 112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 경찰이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면 300.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자, 물론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의 출입을 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서울에 보면 강남권에 이제 뭐 유명한 아파트 단지 있죠. 자, 그런 데서도 이제 사고가 나는데
자, 경찰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300이하. 자, 다음 피난 명령 위반은 100 이하입니다. 100. 자, 이렇게 해서 3개 있는데 특히 3분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9번에 자, 신고, 접수 처리 자료의 보존 기한이 있는데 보존 기한은 법에 일단 있는 것이 있고, 자, 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 이제 경찰청 훈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2 시스템 입력 자료 있죠. 자, 입력 자료는 3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료 보존 기한은 3년이에요. 3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3년은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돈 문제가 결부되면 5년이 됩니다. 5년. 자, 그리고 비밀은 5년도 있고 10년도 있어요. 있는데, 자, 보통 이제 10년이고, 그죠? 보통 비밀, 직접 비밀 말고 관련 서류 있죠. 장부, 이런 것들은 5년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자,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내용을 읽으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경미한 내용은 1년. 자, 그 다음 녹음 녹화 자료는 양이 아주 많습니다. 오래 보관하기 쉽지 않죠. 서버 문제 때문에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자, 경미함이 1년, 그리고 3개월 해가지고, 자, 그것은 이제 경찰청 훈령에서는 좀 더 상세히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 012죠, 그죠? 여기 대해서는 3년입니다. 자, 위에는 원칙 적용되고 연장 가능합니다. 2년. 그래서 3년 기본, 2년 연장 가능하고. 코드 3, 4는 여기선 중요성이 많이 없죠. 그래서 1년 적용됩니다. 그리고 녹음 녹화자는 똑같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법률과 밑에 규칙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유혹이 더 좋을 겁니다. 자, 신고의 분류가 있는데 이건 직접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보시고, 그죠? 자, 신고의 사실 이제 경찰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0, 1이에요. 0, 1. 특히 1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에요. 아주 이제 긴박하죠. 그래서 이것이고, 자, 그것이 그죠? 실시간 전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범인 도주하고 있죠. 그러면 실시간 전파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근거해야죠. 그런 경우는 코드 0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죄 중요도는 뭐 둘이 같은데, 자, 전파가 필요하면 0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을 읽어두시고, 자, 1, 2 요원의 근무기한은 2년 이상입니다. 2년. 자, 다음 풍수 영업의 범위가 있는데, 자, 이쪽은 뭐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죠? 네. 그리고 자, 162번과 3번 이것도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가 있는데, 자, 하지만 자, 한 번쯤은 공부해 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딸딸 내가 그죠? 100%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 대충 보고 자, 당황하지 않을 정도, 자, 이런 것이 있고 구분할 정도만 하시고, 자, 그런 경우는 한쪽만 요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입 고용금지든 그죠? 자신 있는 쪽으로 봐주시고, 그게 아니면 딴 쪽이니까 문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뒤쪽 가겠습니다. 자, 뒤에 청소는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의 종류 있죠. 종류가 있고, 그 다음 각각 형량이 있는데,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 이 형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집을 보면 아직도 형량이 일부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일부. 그 때문에 이제 공부를 뭐 해둘 것이냐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 유형은 직접 보시고, 그죠? 자, 여기서 4, 5, 6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5년이에요. 5년. 기본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보다 떨어지면 이 세 개입니다. 3년 2천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지 마시고, 그죠? 뭉쳐서 어느 쪽이나 한쪽을 기억합니다. 자, 가운데 거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보단 중요할 때, 그때는 위로 갑니다. 위로. 위로는 기본 10년 이하는 같아요. 다만 성적 접대는 그죠? 가장 이제 중요하니까 1년 이상이 붙습니다. 1년 이상. 자, 그러면 대충 그죠? 시험이 나와도 긴지 아닌지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처벌법에서 20만원 이하의 범죄하고 60만 이하에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에서 4개 있죠. 4개는, 자, 여기 이제 두 문자 땄습니다. 방광표출입니다. 자, 방광이 표출된다? 끔찍하겠죠. 네, 이것은 20만원 이하가 됩니다. 유실무법, 이것도 뭐 중요성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되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할 사항인데, 각자 이제 선택에 따라서 암기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암기는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죠? 총포화약도 중요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실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데, 역시, 뭐, 도금에서 15cm 이상 있죠, 이 정도. 그리고 소재가의 갱신은 3년 정도.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다음 소유의 결직 사고가 있는데, 자, 이것이 몇 년 전, 불과 한 3년, 4년 전일 겁니다. 그때는 출제가 되고 했어요. 했고, 또 여러분 선배들은 위험 나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자, 하지만 출제는 지금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성매매도 이제 중요성이 낮는데, 다만 알선등 행위가 뭔지 세 개 있죠. 예, 세 개. 특히 3번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정하는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 경찰 말고 즉 실무정원 말고 형법에서도 여기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자, 세 개 한번 읽어두시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이죠. 자, 그냥 19세 되어 있지만, 자, 이것은 지금은 이제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서 그죠. 자, 과거에 만 나이에 의해서 다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가늠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뭔지 읽어두시고, 이거는 주체가 제한되죠. 19세 이상 사람이 제한됩니다. 예, 참고로 역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로 가죠. 다음 미수범 처벌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성범법에서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만 정리했습니다. 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범죄의 죄질이 중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나쁜 범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간강, 강제추행, 성착취물, 매매, 강요는 4개 있습니다. 이거 두시고, 강요 후에 대가를 수수하는 것 4개는 그죠. 5개죠. 총 5개는 미수범 처벌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 172번이죠. 성손의 성을 사는 행위,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성착취물에서 제작 수취득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포, 전시, 대여 뭐 이런 거 있죠. 하지 않습니다. 자,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의 태도도 유인 권유한 것이에요. 자, 물론 유인 권유가 위에 자, 리얼이죠. 자, 영업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미수범 처벌합니다. 자, 영업을 한다는 것은 중대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인 권유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것도 예를 들어 가면 더 쉬운데, 그죠?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네. 자, 청소년의 나이 있죠? 나이는 뭐 아마 대부분 공부했을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을 한번 봐주세요.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소년 들어가면 다 19세가 적용됩니다. 19세. 그래서 법이 쭉 있죠. 특히 형집행법도 19세입니다. 물론 미만이죠. 자, 18세인데 여기는 아동을 주목하세요. 아동. 그래서 아동 나오면 18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적인 것이에요. 문화. 그래서 공연, 게임, 영화, 음악이죠. 자, 이렇게 문화 관련되면 18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자, 나머지 3, 3은 특이한데, 그죠? 자, 이상에 뭐 특이하게도 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각자 선택적으로 보시고, 소년 사건의 특례도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자, 이거. 네. 자, 4가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실조아동인데, 자, 아마 여기서 이제 의 쪽은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세. 자, 제가 얘기했죠. 아동이라 했죠. 아동의 기준이 18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이거 좀 좋다 했습니다. 아까. 자, 다만 실종 당시에요. 자, 신고 당시가 아니고 실종 당시입니다. 네. 자, 장기는 신고 접수하고 나서 48시간 경과입니다. 자, 발생지 1개월 경과할 때, 자, 그래서 뭐, 이름 기억나실 것이고, 4번은, 자, 우선 기억하세요. 자, 추적 진행 상황을 통보해줍니다. 보호자 등에게 통보해주는데, 일단,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에, 입력해야죠. 등록한 후에, 1개월까지는 아주 관심이 높을 때입니다. 이때는 15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그럼 1개월까지니까 한 달에 2번이나 해주는 거죠. 자, 1개월 지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관심도 떨어지지만 거의 이때는 그죠? 새롭게 센터할 내용이 없습니다. 실종아동은 초기에 그죠? 자, 이게 빨리 사건 진행이 이제 이것이 일단락되어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미궁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지나면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일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이죠. 2번. 그래서 여기는 한 달에 2번 했다가 이제는 1년에 2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배 대상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입력 대상은 실과 무입니다. 실과 무. 자, 이 중에서 가 빼고 나머지 실무 있죠. 실무는 안전드림 공개 대상, 즉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보존 기한 있죠. 보존 기한,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이나 가출인 있죠. 이것은 발견된 경우입니다. 물론 발견이 안 되었으면 그죠. 그때는 3번 발견할 때까지 보완합니다. 발견되었으니까 이때는 5년간, 물론 수배 해제하고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아동 말고 자, 장애인. 자, 너무 기니까 장애인 합니다. 장애인과 치매 환자예요. 자, 장애인과 치매 환자는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예. 한번 이렇게 그죠? 뭐 찾았는데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 예전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배 해제 후 10년간 좀 더 길게 보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5년, 자, 장애인 치매 환자는 10년. 자, 그러면 3차는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둡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수강명령 등의 병가했죠. 자, 이건 200시간이고 200시간. 자, 이것은 뭐 암기사항이고. 그럼 2번 보시면 이제 언제 병가할 것이냐. 자,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에, 이수명령은 시행 선고 시에 한다 했는데, 뭐 암기하면 암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사실 강령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정확히 암기가 어디까지가 암기인지 정하지 않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 제가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부터는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인데, 자,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자, 유형 제지, 격리, 인도. 자, 긴급 임시는 격리, 접근금지, 접근금지.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죠. 간단히 봐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이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응급조치 기한이죠. 응급조치. 자, 이것은 격리나 인도의 응급조치입니다. 격리나 인도. 자, 제지는 뭐죠? 시간적 뭐 이런 게 막 사실 이제 정하기 힘들죠. 그래서 격리나 인도는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암기일입니다. 72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48시간. 네. 자, 그리고 임시조치인데, 자, 임시조치 유형은 그죠? 유형은 총 7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 연관성이 별로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일단 격리, 접근금지, 접근금지 이 3개 있죠. 3개는 긴급 임시와 같죠. 사실 이제 긴급 임시는 임시조치 중 일부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원래 이 2개는 같은 겁니다. 4번 성격이. 그래서 3개 있고, 나 이거 말고 자, 4번 친권 행사 등의 제한 또는 정지 또는 상담이나 교육 위탁 또는 요양시설 등의 위탁 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있죠. 그리고 연장 이제 가능한 것은 자, 이 긴급한 것 있죠. 이것은 2차까지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실 나머지 다 1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자, 임시조치의 청구인데 이 청구는 임의적인 게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청구가 있습니다. 필요적. 이때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언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먼저 한 경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을 했다. 그때는 72시간 내에 해야 되고, 긴급 임시는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응급과 긴급 임시. 자, 어떤 게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까? 자, 후자죠. 그죠? 긴급이죠. 그 때문에 더 짧은 거예요. 여기는 48시간. 자, 응급은 깁니다. 72시간. 자, 그럼 임시조치 기간, 임시조치 자체의 기간은 2개월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그래서 여기 있는 임시조치는 2개월 초과 금지합니다.
자, 어쨌든 이쪽은 뭐 출제 가능성이 딴 것보다는 좀 높은 편이니까, 그죠? 이 부분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뭐 또 시험 전에, 그죠? 만약에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가 터지죠. 터지면 거의 100%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다음 182, 3부 이것도 최근 들어서 그죠? 핫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신분 비공개와 신분 위장 수사인데 그것이 뭔지는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신분 비공개 수사에서 그 대상은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자, 밑에 1, 2, 3 있죠. 성착취물에 또 성착취 목적 대화, 또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 있죠. 이런 것인데, 네. 자, 하나하나 다 뭐 외우면 좋죠. 좋은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해서 외우면 더 쉽습니다. 절차는 보시고, 수사기한은 3개월 추가 금지입니다.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신분을 위장한 수사 있죠. 자, 이것은 자,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서 그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기간은 똑같이 이것도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그리고 긴급이 있는데 긴급은 한마디로 뭔가 긴급 들어가면 그죠?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원 허가 받습니다. 언제까지? 48시간 이내에 받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것은 국가경찰위에도 보고하고 나중에 이것이 국회까지 갑니다. 국회 소환 상임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죠? 뭐 N번방 사건 이후로 그죠? 계속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고, 또한 자, 이제 이거 말고 디지털 성범죄 말고 마약 수사에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 파트가 가죠, 좀 더 강화되고 보강되어서 법이 개정되었어요. 자, 근데 개정된 법은 내년 5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 가지고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고 나중에 뭐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 준칙인데 사실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이것을 과연 경찰하고 봐야 될지 아니면 형사법 파트인지 애매한데, 어쨌든 암기사항 정리니까 자, 실무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보시면 정리하시고 그죠? 이건 따로 뭐 강의할 것도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수사 쪽 파트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절차 규정이 나서 그죠?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자, 이것은 기본 강의에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암기 강의에서는 사실 이쪽은 특별히 설명이 될 건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거기 10번이죠, 그죠? 10냐 나오는데 10냐는 자, 9시부터 오전 6시죠. 근데 이 10냐가 법 규정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동이 돼요, 나중에. 자, 우리가 이전에도 10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10냐 다시 한번 보시고 그죠? 혹시 뭐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카페 보시면 뭐 아무도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정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죠? 강의 듣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주시면 제가 보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이제 얻는 결과가 너무 근소한 좀 미약할 때는 거죠. 사실 정리하기 힘든 문제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험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죠. 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읽어두시고 186번도 그렇죠. 경찰 수사 규칙이죠. 이쪽도 사실 뭐 경찰 파트보다는 형사법에 가까운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근데 거기는 몇 가지는 보겠습니다. 자, 공남종교 사회라는 거 이거는 그죠? 전부 다 숫자 암기사항이죠, 그죠? 암기사항이고 6번 있죠. 송지서의 편집 순서가 있는데, 자, 이것은 최근에 문제 한번 나왔을 겁니다. 나왔지만 지문 속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서 송압기결요입니다. 송압기결. 자, 그러면 뭐 시험장에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역시 그죠? 형사법과 개취된 내용이고, 역시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뭐 3번 공정수사위원회 있죠, 이런 것. 이것은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실무집에서는 무조건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다 정리했으니까, 그죠? 7일, 7일죠. 자,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 범죄수사 규칙에서 수사진의 필요성 조사라든가 또는 체포 구속 통지 있죠.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직접 보시면서 정리하기를 권고합니다. 자, 다음 189번에 중요 강력범죄 출수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있죠. 수집이 되는 건 규칙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몇 가지 암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일단 중요 강력범죄가 누구인지 가나 다 있죠, 그죠? 기준이 있는데, 자, 이게 참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그죠? 좀 막연한데, 어쨌든 실무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 수집 기간이 있죠. 기간은 마행류, 자, 범죄는 3년, 기타는 2년입니다. 자, 마행류는 거의 이제 상습범의 기질이 강합니다. 그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이에요. 3년. 자, 그리고 정보 수집 횟수 있죠. 횟수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형사과에 있던 지구도에 있던 거죠.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번에 보시면 리드 나오는데, 리드.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다루는 게 있습니다. 네. 리드. 자, 출제가 되면 순서를 묻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순서. 자, 순서인데 이거는 풍문자 따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요. 예. 자, 그런데 굳이 딴다면 말도 안 되지만 그죠? 이렇게, 그죠? 대화 부대. 예, 그래서 리드는 어차피 신문이잖아요. 신문은 대화해야지, 그죠? 필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화. 예, 대화 부대. 자, 많이 모였었어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대화 부대 외워둡니다. 자, 그리고 관우인데 관우. 네, 관우까지 보시고, 그죠? 뭐, 이렇게 6번까지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내용을 물리면 더 그래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는데. 자, 이것은 일단 관심 없는 피해자를, 자,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신문 대화, 전개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가 분이나 반박하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 다루고 반박 논리를 교파한 다음에, 자, 이쯤되면 이제 관심을 끌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측면을 보고합니다. 그래, 이해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를 업시킵니다.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고, 네, 업시키고, 그 다음 주로 양자택일적 질문을 해요. 자, 우선 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야,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좀 어떻게 생각하면 피의자가 불쌍하게도 보입니다. 자,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된다. 네. 자, 다음 8번은 드디어 이제 끝이죠. 적극적 진술을 유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죠? 자, 순서 정도 외워둡니다. 자, 다음 통신 이용자 정보 있는데, 자, 이용자, 이것은 이름 그대로, 그죠? 이용자의 정보입니다. 이용자. 그 때문에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문, 이용자의 주소,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런 통신 정보 제공 요청을 결정권, 즉 할 수 있는 사람은 총경 이상입니다. 총경. 네, 누가 요청하느냐? 총경 이상입니다. 네. 뭐 실제는 총경이 아니지만 총경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통신 이용자 정보 조건받는 사실 통지하는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과 구분해야 될 것이 밑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죠. 사이트 키워드를 쭉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 자료.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뭐 발생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라든가 접속지의 추적 자료,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네. 자,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암기 사항을 보세요. 네. 자, 이것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또는 안보 목적은 4개월 쭉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긴급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이거는 자, 긴급이니까 왜 긴급이죠? 자, 그렇죠. 법원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법원 허가 받겠죠. 그래서 36시간 이내에요. 이런데 주의할 게, 그죠? 이내에 뭘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허가를 청구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이런 게 기억나야 돼요. 예. 이 기억 안 나면 자꾸 기본수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억나지 않은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기억이 잘 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죠. 얘기하면 하고 또 잊어먹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다음에 표지 사본이나 대장 보존 기간은 3년. 자, 집행 통지를 하는 거죠. 집행을 통지 알려주는 건데 이것이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통지는 다 30일 정도 됩니다. 자, 다음 통신사실 확인자의 증의 통지죠. 이것도 30일이죠. 30일인데 2, 3은 조금 사안이 이제 복잡합니다. 하지만 30일은 같아요. 다만 이러한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렇게 해서 기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서 그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벌칙. 자, 이것도 뭐 과거에 시험이 나왔는데 또 나올 것인지는 역시 좀 의문은 듭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일 센 게 이거죠, 그죠?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예산 제일 센 것, 불법 검열이나 감청, 또는 비밀, 자, 공개하지 아니한 대화를 공개하는 거랑 누설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10년 이하는 표지 사본. 자, 여기서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은 경우예요. 자, 그리고 같은 표지 사본인데 보존하지 않은 자는 밑에 5년 3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3년 1000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요 4개 중에서 자, 이것은 단말기 고유번호와 그 다음 집행이란 통지를 하지 않는 것. 아까 뭐 30일에 통지하는 거 있죠. 그걸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의외로 중요하죠. 그죠.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피의자 일부는 자,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그래서 과거 사진 말고 그죠. 최근 사진으로 합니다. 자, 공개 시 유의기한은 통지하고 나서 5일 이상 유의기한을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산정보의 공개에는 30일 동안 합니다. 30일. 자, 공개 심의 위에는 10인 이내입니다. 10인. 이렇게 숫자 4개니까, 그죠? 많지 않으니까 준비해 두세요. 자, 그리고 숙부문제와 피해 통보표는 아주 고전적인 논점이죠. 네, 이것은 역시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오죠. 따로 준비할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실체 현상을 직접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인데, 자, 이것도 뭐 직접 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명통보 대상과, 자, 밑에 201번 지명수배 대상도 그렇게 합니다. 자, 202번 소비관세의 순위죠. 순위는 하나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1순위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와 공범인한 수사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다 읽어보시고, 그죠? 외울 때는 30. 자, 30 때 법관과 인접, 친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30 때 법관과 친하다. 외워둡니다. 자, 중요지명, 자, 피의자 종합수배 있죠. 자, 요거는 뭐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역시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내기 약해요, 이것이. 다음, 성폭력처벌법은 역시 암기사항은 많은데, 볼 사항은 많지만 암기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있죠, 그죠? 타, 허위 영상물 반복,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그래서 요 3개죠. 이것은 미수범 처벌합니다. 이거 말고 물론 3조부터 9조까지니까 더 많이 있겠죠. 있는데 특히 3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신상정보 제출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30일 이내 합니다. 이게 30일. 자, 그리고 출국 시 신고 의무 있죠.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때 일단 신고해야 되고, 면제, 선고일을 받고 나서 2년 경과하면 면제 줍니다. 자, 그다음 가정폭력 범죄, 이것도 역시 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다 외우실 건데, 그죠? 일단 가정폭력 범죄가 긴지 아닌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각자 외우는 암기방식 있으면 암기방식도 하시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명주와 홍성모가 폭포에서 유학 협상을 했니? 이렇게 해서 외워둡니다. 물론 뒤에는 강추 있죠. 여기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한 찾아보면 돼요. 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그죠? 밑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죠. 자, 물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 4개 전략사상입니다. 전략사상.
외워두면 그죠? 자,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자, 뭐 쭉 범죄가 두세 개 나옵니다. 나오면서 쭉 이것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나오면 그 중에 이 전략사상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있으면 예, 그건 틀린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다음 가정폭력 처벌법인데 자, 여기도 암기할 것이 좀 있죠. 자, 1번, 2번, 3번 읽어주는데 1번 보니까 아동 나왔죠. 아동 몇 살? 네, 18세. 자, 편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밑에 4번 요거는 따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둡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앞에서 봤던 아동 폭력 범죄와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 학대 처벌법이죠. 자, 그거가 조금 달라요. 보시고 그죠? 자, 의무적 신고와 고소권 지정은 읽어둡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하이라이트 밑에 있는 응급조치, 뭐 긴급 임신조치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조치가 있는데 자,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한번 잘 읽어두면 됩니다. 대지분리, 범죄수사, 자, 인도 인식 읽어두세요. 읽어주시고 자, 긴급 임시가 나오는데 퇴거된 격리, 접근금지, 출근금지 거의 유사하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긴급 임시조치를 하죠. 긴급 임시를 하게 되면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적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 같죠. 그리고 48시간 이것도 같죠. 네, 시간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응급조치는 임시조치 신청 의무가 없어요. 자, 이 점이 이전의 법과 다른 거예요. 자, 어떤 법과 다르죠? 기억납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전의 법에서는 응급조치 있으면 그때는 몇 시간 정도 됐습니까? 48시간 아니고 예, 기억나죠? 예,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임시조치는 판사하는데 역시 중요성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이거는 예, 자, 경찰관은 별 영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어두시고 예. 자, 다음 209번 향정신품 의약품이 나오는데 자, 이쪽도 이런 문제는 뭐 예, 직접 공부를 하시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그죠? 강의할 만큼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도 예, 특히 밑에 있는 엑스트 시프트에서 쭉 있죠.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징 잘 보시고 그죠? 특징은 제가 이게 정리한 게 뭐 이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그죠? 굳이 뭐 기본서 안 봐도 예,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위에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있죠. 이것도 구분하면 좋아요. 그리고 환각제에 속한 것이 LSD, 페이오트, 사일로사이빈, 메스칼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제는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피로뽕 부르죠, 그죠? 피로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있지만 역시 암페타민이에요. 엑스트시도 역시 암페타민입니다. 자, MDMA죠. 자, 이것은 뒤에 MA가 뭐냐면 그죠?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메스암페타민. 그래서 암페타민 들어가면 전부 다 각성제예요. 각성제. 각성제는 어때요? 뿅 갑니까? 그렇진 않죠. 네, 집중이 잘 되고 그죠?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자, 환각제는 뿅 가는 겁니다. 여기서 뿅 가는 것. 그것이 바로 LSD, 페기오트, 사이로사이빈, 메스칼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하세요. 네. 자, 역시 뭐 아무리 해도 할 게 참 많네요. 그죠? 예,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약류에서 천연마약, 반합성 마약이죠. 이것도 뭐 시험에 가끔 나오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자, 천연마약 나오면 코데인, 코카인 있죠, 그죠? 예. 자, 그 말고 이제 테바인도 있는데 여기는 인,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사람 인자. 사람이니까 천연이죠. 양귀비도 사람이죠. 네. 그래서 천연마약에 속합니다. 하지만 밑에 헤로인 있죠. 헤로인은 인이 있지만 얘는 해농거래예요. 예, 해농. 그래서 맛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합성. 예. 한해마약은 코, 예, 코 관계에 잘 넣습니다. 코. 그래서 코데잘, 뭐 코데날, 유코데, 세코날 이렇게 코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문제를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마약 하면 사람, 반합성 마약은 사람인데 헤로인, 코 들어가면 한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토킹 행위인데 자, 여기서 하면 쉬죠, 그죠? 뭐
맞아보면 좋겠는데 시한상 그렇고 좀 목도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 삼강도 수하실 거고 그죠? 좀 빡빡하지만 자 이것만 잘 보시면 암기 노트, 암기 사항은 물론 부대적인 체크 사항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그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